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우리 대방들 요즘 매매가 조금 나아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수가 양 이틀간 좀 오르고 있어요. 모양새는 좋은데 제가 오늘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그러면 앞으로 그 장의 어떤 흐름과 종목별 코스피 200 종목에서 제가 특이한 종목들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사이 가장 중요한 그 키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줘야만이 결국은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주지 않는 한 주가가 3,200을 뚫고 가기는 버겁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의 어떤 차트인데요. 일봉인데요. 이게 일봉입니다. 이게 일봉. 그럼 우리가 여기서 면밀히 보면은 이게 60일선이 깨졌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RSI가 지금 이 구덩이를 안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코스닥에서 우리가 지수를 보면은 이때 작년도 10월 말경에 이때 구덩이를 팠어요. 근데 이 코스닥도 구덩이를 팔 듯 말 듯 하면서 살짝 안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혹자들은 이제 앞으로 장이 돌아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879포인트, 코스닥은 879포인트를 이번에 저점을 찍고, 여기서 저점이 877포인트군요. 877포인트 저점을 찍고 지금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의 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서 다시 떨어진들 877만 지켰다 하면은 돌아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그렇게 떨어질 기미는 안 보일 것 같고, 양봉이 두 개가 짱짱이 서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딱 RSI가 쳤습니다. RSI가 42에서 쌍바닥을 딱 쳤죠. 자, 그런데 요게 그때 지수가 저점 지수가 2929포인트 2929. 그러니까 2929포인트면 2900을 깨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다시 다음 주에 하락을 해가지고 2900을 깨지만 않으면 이 주식은 이제 상승 트렌드로 약간의 바꿔지는 겁니다. 지수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수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왈가왈부 할 법 없이 여기 저점 2929포인트, 그러니까 2929포인트를 깨지 않고 여기서 돌아서 버리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 트렌드로 돌아서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져 가지고 2929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양봉 서고 돌아서 버린다면 이제 지수는 여기서 쌍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이 저점을 깨가지고 다시 2900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2929.2포인트가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떤 쌍바닥 저점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 저점이 요 근래의 저점이고 그 다음에 3266포인트는 이 최고점이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21선을 뚫고 올라가 버린다면 우리가 보유 종목을 갖다가 계속 보유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종목들은 잘 봐서 물을 타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2929포인트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고 여기서 음봉으로 빠져가지고 61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다시 주식이 험악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돌아서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상승 트렌드로의 어떤 그 박스권 형성에서의 하단 부분을 맞닥뜨리고 간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그 구덩이가 하나 생기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밑으로 빠져가지고 구덩이로. 즉 보면은 이렇게 구덩이를 한번 시원하게 파면은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지수도 구덩이를 팠죠. 이렇게 심하게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덩이를 여기서도 안 팠어요. 10월달 작년도 10월 말경에 안 팠습니다. 이번에도 팔듯 말듯 하다가 지금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어떤 지금 종합주가 지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험악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번에 돌아섰다가 떨어지면은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정말로 그때는 구덩이를 한번 보는 겁니다. 구덩이. 이 심리가 RSI가 하여튼 그 30, 40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30 이렇게 가서 결국은 구덩이를 한번 보고 오면은 그때는 정말로 모든 주식을 그때는 전부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대방님들에게 종목별 차트 대응을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덩이가 나왔죠. 지금 여기서는 구덩이가 전혀 안 나오고 이 심리가 50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돌아섰다고 보는가 안 돌아섰다고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그 매수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팔다가 삼성전자를 지금 좀 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수는 그렇게 많이 흔들림이 없지 않겠느냐, 여기서 돌아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어렴풋한 생각입니다만은 갑자기 돌변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아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외국인 매매하는 동향을 잘 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없고 다음 주부터는 주가가 조금 돌아서지 않겠냐. 이 박스권 하단부를 탈출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아직까지는 대형주는 전체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중소형 개별주로 우리가 수익을 한번 더 내보자. 이런 트렌드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기아차를 한번 보면은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점을 찍고 구덩이를 파진 않았어요. 여기서 구덩이를 파진 않았, 여기 그때 구덩이를 심하게 한번 파가지고 그 뒤로 구덩이 판 적이 없는데 이 구덩이를 파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돌아서 버렸어요. 이 구덩이. 그러니까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날이 언제냐면은 2월 24일 날이 그 저점을 찍고 바로 돌아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은 기아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하나의 매도보다는 매수 시점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라. 하나 이런 결론입니다. 지금 그 차트나 이런 분위상으로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LG전자도 고개를 쳐들었죠. 61선에서 이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이 이제 살아 들어오죠. 요게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아슬아슬하게 구덩이를 살짝 이때 팠어요. 그러면
이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SK이노베이션은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거의 저점에서 지금 한 1, 2%, 2, 3% 상승했다고 보면 되는데 SK이노베이션도 이렇게 봤을 경우에 거의 지금 저점에 어느 정도 도달했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SK이노베이션은 워낙 그 업황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업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더딥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매매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서 이날 구덩이를 팠어요. 이날이 1월 29일입니다. 1월 29일 날 구덩이를 팠죠. 여기 구덩이. 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 구덩이를 파고 난 뒤로 그때부터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 30% 주가가 올라버렸죠. 이 KB금융이. 여러분들 이 구덩이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이 구덩이 때. 그러면 지금은 과열이죠. 과열기죠. 이때는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KB금융 같은 건 손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매 동향을 보면 어제부터 오늘부터 그 금요일 마지막 날부터 지금 사들이 지금 팔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또 우리 개인은 또 사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말하자면. 에? 이렇게 거꾸로 하지 말자 이거요. 자, 그래서 금융주는 우리가 조금 손을 좀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SK. S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지금 이 구덩이를 살짝 팔라다가 양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떨어진들 이 121선, 200일선은 깨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살살 외국인들이 이렇게 빨간 게 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팔질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SK는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떨어지면 밀리면 매수, 밀리면 저점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LG도 마찬가지예요. LG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돌아섰다고 봐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SK, LG는 그렇고 그 다음에 KT. KT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KT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게 자사주를 꾸준하게 15만 주씩 하루에 매수를 해요. 이게 KT가. 그 다음에 기관이 엄청나게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그래서 이 22,000원서부터 지금 27,000원까지 한 5,000원 가까이 이 그 무거운 KT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열권이죠. 그런데 지금도 기관이 계속해서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집하고 이제 외국인들까지 사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KT를 한번 매수해 보면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가는 고점입니다. 가는 고점. 그래서 너무나 겁먹지 마시고 한번 유심히 보실 분들은. 근데 KT 같은 경우는 워낙 무거워요. 이게 여기서 2,000원 먹으려면은 여기서 KT에서 2,000원을 먹으려면은 정말로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 안목에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정말로 이게 어렵습니다. KT 같은 게 뭐 2%, 3%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을 기다리고 뭐 10% 먹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건 되지만 감안해서 투자를 해주시라. 그 다음에 신풍제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신풍제약은 이게 지금 구덩이가 파졌어요. 구덩이가. 자, 이 구덩이가 팠을 때 매수를 했어요. 구덩이가 팠을 때 매수를 했는데 여기 수익이 났습니까? 수익이 안 났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신풍작은 지금 제약 바이오지기 때문에 21선을 뚫고 간다 하면서 가는 척 하다가 또 거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풍작은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안 대는 것이 돈을 버는 거예요. 손을 안 대는 것이. 이거 올라갈 때는 2% 올라가지고 떨어질 때는 5%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풍작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주식입니다. 위험한 주식. 그렇게 보고요. 하여튼 간에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신중히 기해서 한번 하자.
지금 RSI도 50 이상에서도 이렇게 음봉이 나고 거꾸러지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전형적으로 하락 패턴에 있는 그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은 이 구덩이를 안 파고 여기 구덩이 있죠, 구덩이. 이 구덩이 대가 29,000원대예요. 이 구덩이 대가 29,000원대인데 고점이 46,000원까지 가버렸으니까 거의 한 80% 70% 수익이 났죠, 여기서. 자, 그런데 지금 떨어져 가지고 다시 구덩이를 안 팠어요. 근데 이런 현대건설 같은 종목이 이번에 구덩이를 파버리고 쭉 떨어져 버렸으면 그때 참 매수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구덩이를 안 파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조정기가 한번 오면은 구덩이를 파지 않겠느냐. RSI가 구덩이를 팠었을 때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저점 매수를 할 때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매수 가만히 매수해놓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내비두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만 안 깨면 올라갑니다. 자, 지금 이 저점을 깨려면 지수가 2,900포인트 혹시 깰랑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21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한번 유심히 좀 봐주시고, 이 구덩이도 안 깨고 여기서 돌아서 버렸어요. 그 RSI 말하자면 그 평균가가 말하자면 시그널도 그렇고 돌아서고 있잖아요. 자, 이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만도를 한번 볼까요? 만도는 여러분들 지금 사야 돼요. 이렇게 지금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구덩이를 안 파고 바로 돌아섰잖아요. 구덩이를 안 파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저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59,000원이 말하자면 지금 66,500원인데 59,000원대 여기서 확실하게 한번 물을 타버렸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제 이런 걸 보고 물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물 타는 건 좀 늦었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 매도를 여기서는 지금 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좀 전체적인 흐름에서 2,900 아래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5월 이후에 한번 그런 현상이 나올라 몰라도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막 한 50포인트 두 번 떨어져 가지고 오면은 까딱 잘못하가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로 매수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주식을. 메리츠증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렇게 지금 주식을 사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요렇게 엄청나게 삽니다. 지금 엄청나게 사는데 주가는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10% 정도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10%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코스닥에서 하루도 10% 20%씩 막 먹고 이러니까 코스닥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그나마 수익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10% 15% 먹기가 몇 개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코스닥은 뭐 하루에 10% 15%씩 막 나오니까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이런 고수들이 거기 가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그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요렇게 좀 계속 사지 않습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과열권에 접어들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매수하지 말고 구경만 하시고 이렇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더라. 그 다음에 CJ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것도 매수권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지금 저점을 이날 찍었어요. 저점을 찍고 돌아서서 사실은 CJ도 이 매수권에 지금 돌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수만 돌아서면 이런 것들이 쪼르륵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관건이지, 지수가. 그런데 지수가 그렇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매도를 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지만 외국인들만 매수한다면 그날은 무조건 빨간봉이 이렇게 올라서는 겁니다. 자, 제일기획.
제일기획이 요새 지금 조금 말하자면 어떤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시키려고 이렇게 매수하면서 좀 들어왔어요.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 점은 절대 깨지 않겠고, 요런 건 저점 매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어로긴더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요것도 분명히 이게 저점 매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락앤락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데, 요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계속 가다가 지금 음봉을 2번 말았는데, 이게 외국계에서 좀 팔았어요. 그런데 이 과열권에서 지금 약간 수그러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시 RSI가 돌아서는 걸 보고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조금 좀 보유자들은 아마 좀 한번 좀 수익 실현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이 매매 동향을 우리가 볼 때, 이 기관에서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요. 기관에서. 이 기관 매수가 쭉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관 매수가 이렇게 계속 매도하는 종목들은 안 올라가요. 그걸 한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크게 뭐 하더라도 이 기관들이 이게 한번 집중적으로 사면은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기관들이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팔다가 또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자, 동국제강도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상향 트렌드로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 지금 이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한번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 돌아 있어요. 한화. 근데 한화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그 SK를 사세요. SK. 한화보다는 SK가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렇게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게 과열권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열권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를 이제 팔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팔았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지금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어요. 이 신세계는 이제 기관들이 슬슬 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세계는 지금 이제 새로 신규 하실 분들은 조심하시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기회를 봐서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이지만, 이것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외국인과 이 우리나라 그 기관차가들이 사실은 이 반도체를 이렇게 엄청 팔고 있어요. 이 저점이더라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대유아라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현대유아는 또 틀리죠,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 쪽으로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자동차 쪽으로 사지 반도체 쪽으로 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사는 특정한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DB 하이텍 뭐 무슨 반도체 관련 쪽에는 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손대지 나머지들은 많이 손 안 대요. 그리고 팔기만 옵달고 팔고. 그래서 어차피 손을 댈 바에는 자동차 쪽으로 한번 손을 대보시라 꼭 한번 권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현대유아. 현대유아도 아주 그 모양새가 좋습니다. 이 딱 쌍바닥 찍었죠. 이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현대유아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지금 사러 들어오죠.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수만 돌아선다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대로템도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워. 이게 무겁습니다. 다른 것보다 쇠망치가 하나 달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재 끼인다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좀 고개를 쳐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 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2만원 밑으로 빠지는 않을 것 같은데, 2만원 밑으로 빠져봤자 바로 돌아설 것 같은데, 이게 뭐 올라가기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참고하시고 투자하세요.
현대해상.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여기 구덩이 있죠, 구덩이. 이 구덩이 때 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죠. 여기 한 10%, 15%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이 구덩이를 저희가 열심히 보자 이거예요. 이 구덩이. 이 구덩이 때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과열권이죠? 과열권이기 때문에 이 현대해상은 요렇게 지금 삽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예,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 사재껴요. 이 엄청 사재끼는데 이 사람들이 파란 글씨로 딱 팔 때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예, 사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투자를 해주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썩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과열권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웅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대웅. 대웅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주구장창 요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이 구덩이로 들어왔습니다. 구덩이로 들어왔어요. 자, 대웅이 구덩이로 들어왔는데 기관들의 그 팔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안 팔아요. 그래서 구덩이로 들어왔는데 아마도 저점을 매수해놓고 기다릴 분들은 요거 한번 하는데 이게 업종이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게 하나의 반등이다. 이게 반등. 살짝 반등하다가 그냥 꼬꾸라지니까 이런 건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불리 여기서 이 외국인들이 사가지고서는 주가가 이게 기관에서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주가가 못 올라온다 하는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도 있더라. 근데 업황이 이게 바이오 계통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계통이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더라도 그냥 종가물입에서 사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고 하여튼 좀 참고를 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그 종목별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코스닥 종목보다는 오늘은 이제 코스피 종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기회는 이제 코스닥 종목 쪽으로 한번 기회를 틀어서 한번 말씀해 보겠는데요. 다음 주 그 화요일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뭐 제 영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조금이라도 뭐랄까 그 이득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만드는 거니까 제 얘기가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매매에 참고해서 한번 잘 이용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직접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아시고 한번 투자에 매매에 이용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